100년 차산업도 위기, 유럽은 이제 끝났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의 매년 상반기 매출을 봤더니 와, 이게 뭐예요? 2022년에는요 1323억 유로였습니다. 2024년에는 1588 유로고요. 88억 유로죠.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요 지금 2022년에는 128억 유로고요. 2023년에는 113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상반기는요 101억 유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9.7%에서 7.2%까지 떨어지더니 이제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업 세계 2위죠. 폭스바겐이 자동차 공장하고요 부품 공장 두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폐쇄.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설립이 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37년에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공장이나 부품 공장 두 곳을 폐쇄한다 그러면 8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노조는 반대하죠. 공장 폐쇄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폭스바겐은 이대로 가면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폭스바겐 자체가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럽식 경제 있잖아요. 유럽식 경제라는 게 핵심이 노동이 강합니다. 노동이 강하고 환경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시키려고 그러고요. 안보 또 강하게 시키려고. 이게 4대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환경, 안보, 노동이거든요. 문제는 이 환경과 노동이에요. 이 환경과 노동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곡. 무슨 왜곡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럽은요 지금 2035년에 내연차를 완전히 판매 금지한다고 합니다. 2035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급하게 서둘죠. 급하게 서둘죠. 시장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2035년에 내연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면 전기차로 그만큼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전기차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왔으니까 이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요. 중국은 제조 2025라는 것을 내세워서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025년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첨단 기술을 세계 1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중국이 꼴등이지만 전기차에는 1등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때문에 전기차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 반제품, 조립, 완성품까지 잘 생태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이잖아요. 지금 유럽의회에서 통과한 거거든요. 2035년에 내연차 판매 금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을 다 갖고 오는 중국 거를.
중국을 갖고 와서 2020년에 6.3%였던 전기차 비중을 2022년에는 13.9%까지 올렸습니다. 2023년에 15.8%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정작 말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완전히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생태계를 갖춰 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상주의 시장 경제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전기차를 빨리빨리 보급하겠다. 아니 자동차 기업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가지고 와요. 중국에 다 가져오니까 중국 업체는 난리가 났는데 독일 업체든 아니면 프랑스 업체든 아니면 이탈리아 업체든 여기가 날린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2024년 올해 들어와서는 중국 자동차 오지 마. 관세 더미로 씌우고 지금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100%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줄였어요. 그러니 2024년에는 13.8%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유럽은 이상주의를 내세워서 사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가가다가 지금 완전히 꼬부라진 형국입니다. 최악이죠. 지금 이대로면요. 유럽 전기차는 초토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시장의 목표치를 잡는 바람에 유럽 전체의 자동차 산업마저도 고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은 난리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이 전 세계 63.3% 팝니다. 유럽은 20.2%밖에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미국은요. 지금 10%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은 2%예요. 전기차 부분에서는요. 캐나다 1.2%, 일본도 0.8%밖에 안 됩니다. 인도는 0.6%.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계속 크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더 단단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부품의 어떤 구조도 잘 만들어지고 또 반제품의 구조도 잘 만들어지고 또 완성품에 대한 구조도 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점점 고난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보면 유럽 전기차 판매 현황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6.4%입니다. 특히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16.4%로 최악이에요. 18만 4천 대. 중국은 278만 2천 대예요. 대단하잖아요. 중국은요. 대한민국도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16.5%가 줄어서 6만 5천 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늘어나고 있는데 독일이나 한국은 어렵다. 또 유럽은 생각했던 것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여러분 결국 이상주의를 내세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 제로라는 거 말입니다. 그거 이상주의 중에서 아주 대단한 이상주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있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래요. 그래서 유럽은요. 결국 이게 말만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민주주의도 망치고 자본주의도 망치고 그러면서 유럽의 제조업도 망친다. 결국 그 이상주의가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럽과 미국의 경제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 점점이요. 그만큼 유럽이 꼬꾸라지고 유럽이 무너진다는 것 전기차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유럽이 대변신을 하지 못하잖아요. 유럽이 대변신을 하지 못하면 더 추한 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이니 이상주의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품을 수 있을 만큼 가야 되지 품지도 못하게끔 이상주의적인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건 결국은 경제를 망친다. 그게 지금
유럽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상황입니다. 유럽은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많이 해봅니다.